안녕하세요. 리서치 1팀 강규현입니다. 오늘은 성일하이텍에 대한 기업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콘텐츠는 산업 분석, 기업 분석, 투자 포인트, 리스크, 밸류에이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은 2017년 3월 24일에 설립되었고 2022년 7월 28일에 상장되었습니다. 주요 주주로는 2대 주주로 삼성 SDI가 있습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먼저 리튬이온 배터리 4대 소재금의 규모를 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전해액, 분리막, 음극재, 양극재 순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부분은 양극재로서 4대 소재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2년 기준 320억 달러, 하나로 약 42조에서 30년까지 하나로 109조 시장으로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양극재 시장 점유율은 26%로 중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19년도에 점유율 7.5%에서 26%로 경쟁력을 많이 향상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서 폐배터리의 발생량이 높아지면 관련 산업의 성장은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글로벌 전기차 폐차 대수 그리고 폐배터리 발생량 전망에 대해서 나타낸 건데, 현재 전기차는 20년도부터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평균 배터리 수명이 5에서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2030년부터 전기차에서의 폐배터리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위의 표는 매년 약 46%의 성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30년부터 본격적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이 생길 전망입니다. 지금 나오는 5개의 기사는 올해 2월까지 나온 폐배터리 관련 주요 뉴스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이지만 재활용을 통한 자원 개발로 핵심 광물 생산국이 되기 위한 정책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분석입니다. 2차 전지를 만드는 5대 소재로는 황산 코발트, 황산 니켈, 탄산 리튬, 황산 망간, 구리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코발트와 니켈에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볼 예정입니다. 먼저 폐배터리를 어디에서 가져오냐라고 했을 때 전기 자동차, 핸드폰 및 IT 기기, 이모빌리티, ESS, 전자공구, 그리고 제조 공정 스크랩으로부터 폐배터리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폐배터리를 가져와서 통칭 리사이클링 파크라고 불리는 전처리 공정으로 이러한 폐배터리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가져와서 이것을 블랙 파우더를 만들어냅니다. 이후 이 블랙 파우더를 사용하여서 하이드로센터라는 후처리 공정을 통해 코발트, 니켈, 리튬, 망간 등 여러 광물들을 만들어내는 게 성일하이텍의 주요 매출처입니다. 다음은 현재 작년 3분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매출 비중을 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매출 비중을 확인했을 때 코발트가 38%, 니켈이 30%, 리튬이 11%로 총 매출의 8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제품이 20%의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발트와 니켈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해당 업체의 매출이 증가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표는 향후 성일하이텍 공장 증설 계획입니다. 색칠되어 있는 동그라미는 이미 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고, 색칠이 되지 않은 부분은 향후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 나라에는 현재 2개의 하이드로 센터가 존재를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총 8개의 리사이클링 파크가 현재 공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제3공장 하이드로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더욱 리사이클링 파크라던가 하이드로 센터를 공격적으로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장 가동률입니다. 20년도부터 22년 3분기까지의 공장 가동률을 나타내 보았습니다. 21년부터 생산 능력이 향상되어서 황산 코발트는 29%, 그리고 황산 니켈은 43%의 증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가동률은 거의 최고치에 도달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현재 성일하이텍은 국내에서 유일한 전처리 공정과 후처리 공정 기술을 일괄 보유한 기업입니다. 세계적으로는 5개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회사 분기 보고서에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말레이시아, 중국, 헝가리, 인도, 폴란드에 법인 및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미국, 독일, 스페인 등의 해외 법인을 준비하며 해외 각국에서 폐배터리에 대한 원료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의 차세대 형태라고 여겨지는 전고체 전지에도 여전히 양극재 조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NCM, 니켈, 코발트, 망간 계열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당사의 제품의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폐배터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허가 획득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신규 경쟁사가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8년부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점에 따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확장성입니다. 2대 주주가 삼성 SDI인 만큼 삼성 SDI의 사업 확장이 지속될수록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5년에는 완공 준비 중인 하이드로센터 제3공장은 기존 1, 2공장의 생산력보다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5년부터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SK이노베이션과 국내 합작 법인을 설립 추진하여 25년 공장 가동률을 목표로 두고 있어 삼성 SDI 이외에도 고객사를 두고 고객 다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인 정책 방향인데 해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유럽에서 탄소 발생량 감축을 위해 24년 7월 1일부터 탄소 발자국이 공개된 산업용 및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만이 시장에 출시될 것이라는 규제안을 발표하였으며 27년부터 리사이클링 코발트, 니켈, 리튬의 함량을 신고하고 30년과 35년 재활용 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재활용 원료의 가격 상승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책 방향을 보면은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추진, 그리고 리튬 재자원 화율을 2%에서 20%로 증가시키고 현재 핵심 광물 수입 의존도를 감축하여 국내 광물 산업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요인입니다. 주요 제품 가격 변동 추이를 나타냈었는데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니켈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자료는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코발트와 니켈의 가격 변동 추이를 3개년으로 나타내었고 코발트 가격은 떨어지지만 회사에서 생산하는 황산 코발트의 가격은 치솟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입니다. 성일하이텍은 주식시장에 작년에 상장된 기업으로 보호예수 물량이 존재합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어느 정도로 풀리는지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 제가 빨간색 네모칸으로 표시를 해두었는데 상장 후 1년 물량은 7월 28일을 기준으로 풀릴 예정이며 이때 유통 주식수는 현재 600만 주이며 보호예수 해제 물량은 146만 주로 약 25%의 물량이 풀릴 예정입니다. 기존의 보호 예수 물량을 가지고 있던 기관들이 이 물량을 판다면 주가에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성장성으로 보고 봤을 때는 크게 리스크라고 판단되진 않습니다. 밸류에이션입니다. 2021년, 2022년도까지는 분기 보고서 3분기까지 나와 있는 걸 토대로 작성을 했고 23년도와 24년도 예상 매출치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측정해 봤습니다. 23년 예상 매출은 공장 가동률을 현재 상태로 유지할 것이라 가정했습니다. 이유는 공장 증설이 끝나야 매출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광물 가격 하락에 따른 매출 하락 또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코발트가 20% 하락하고 니켈은 현재 20% 다운, 그 리튬 20% 다운, 그리고 광물 종합지수 10% 하락에 따른 기타 제품 또한 10% 다운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코발트, 니켈, 리튬을 합산한 1726억, 그리고 기타 제품 485억, 이것을 합해서 2212억 원이 나왔습니다. 광물 가격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 3개년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가 출현한 그 3년 동안의 가격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꾸준히 유지되거나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 생각해서 가장 낮게 측정됐다 판단하여 현재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매출 원가는 21년과 22년의 매출 원가율 81.5%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판관비는 23년 외형 성장은 힘들기 때문에 성장에 따른 급여 상승과 운반비 상승을 고정시켰습니다. 또한 영업외 손익은 22년 3분기까지 39억 원이 나왔는데 분기당 13억 원으로 추정 22년 52억,
이를 그대로 가져왔고 법인세는 22% 적용시켰습니다. 따라서 당기 순이익은 345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예상입니다. 군산 제3공장 하이드로센터 1단계가 완성됨에 따라서 3공장 생산량 50%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공장의 생산량을 그대로 가져와서 매출액을 계산해 보니 코발트 생산 가능량은 32% 증가, 그리고 니켈은 81% 증가, 그리고 리튬은 175%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다 대입을 해 보았더니 3,421억 원의 매출액이 나왔고 매출 원가는 81.5%의 매출 원가율을 사용하였습니다. 판관비는 24년 공장 일부 가동으로 급여 상승과 운반비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50% 추가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은 606억, 영업외 손익은 52억으로 그대로 가져와서 고정시켰고 법인세도 전과 동일하며 당기순이익은 513억 2,400만 원입니다. 결과적으로 23년 예상 EPS는 2,896원, 24년 예상 EPS는 4,302원으로 2023년 타겟 멀티플은 47배를 적용했습니다. 세계적인 규제들과 공격적인 공장 증설, 그리고 국내 최초의 일괄 공장 가능 기업이라는 타이틀로 인한 노하우로 현재 퍼인 47배를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2024년 타겟 멀티플은 50배로 선정했는데 앞에 얘기했던 이유들과 현재 세비캠의 PER이 95배, 그리고 코스모화학 135배, 고려아연 14배, 알톤스포츠 93배의 평균이 84.25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경쟁사 증가 예상에 따라서 시장 지배력 하락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50배를 적용시켰습니다. 따라서 2023년 예상 주가는 13만 6,112원, 그리고 2024년은 21만 5,100원으로 예상했습니다. 23년 투자 의견은 홀드를 제시하고 24년 투자 의견은 상승 여력이 25% 정도 있기 때문에 바이를 제시합니다. 또한 제가 간단하게 일봉 차트와 주봉 차트를 가져왔는데 해당 기업이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맞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차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일봉 차트 상으로 봤을 때는 현재 5일선이 꺾여 있는 모양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하락이 어디까지 있냐라고 판단해 봤더니 주봉 차트를 통해서 5일선을 다시 보았습니다. 주봉 차트에 나와 있는 5일선은 아직 꺾이지 않았으며 과거에 왼쪽에 보이시는 상봉오리로부터 줄을 그어봤더니 14만원대 초반에서 13만원대 후반이 아마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올해 성일 하이텍을 매수를 하신다면 매수 추천 가격은 14만원 초반이나 14만원, 13만원 후반대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일 하이텍 기업 분석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